자, 앞에 우리가 외계 행성의 탐사를 했는데 외계 행성의 탐사라는 것은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을 찾는 거잖아, 맞지? 근데 별이 주가 아니야. 행성 가졌는 여부 행성이 줍니다. 근데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갈게. 자, 외계 생명체 탐사를 할 건데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왜 액체상태 물이 존재해야 되냐면, 자, 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가 있거든. 용해도가 다른 현재 액체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체. 여러분 이루고 있는 원소가 단순합니까? 다양합니까? 아주 다양하지. 그리고 한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두세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입자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 맞지? 바로 생명체는 고분자야. 그 말은 다양한 입자들이 한 점 만나서 결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물은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물질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장소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다양한 물질 용해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이 물 속에서 다양한 물질을 만나서 합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명체라는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하나 더. 자, 물의 비열이 크다는 것.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 대기 현상 배울 때, 자, 바다와 육지 중에 어디가 더 비열이 크다? 바다 컸죠? 그래서 똑같이 햇빛 받더라도 바다가 온도가 좀 조금밖에 안 오르고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싼 놈이기 때문에 빨리 온도 올라가잖아, 맞지? 자, 그러면 물의 비열이 크다 그랬는데 참고로 우리 표면 같은 경우에 바다가 한 70% 차지하고 있잖아, 맞지? 그리고 바다 평균 깊이가 얼마쯤 됐죠? 바다의 평균 깊이가 거의 4,000m, 3,800일. 그러면 그만큼 많은 표면에 많은 물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 표면에 물이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자, 그러면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구의 온도 급변을 방지할 수 있다. 온도가 확확 변한다면 생명체 살기 안 좋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 말은 자, 0에서 100도씨인데 이거는 1기압입니다. 1기압이라는 조건에서 0에서 100도씨일 때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태양과 바로 난로와 적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금성과 바로 난로, 태양 가깝잖아, 맞지? 온도가 너무도 높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들은 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 다 뭐가 될까? 수증기로. 그리고 수증기들은 훨씬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에서 벗어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보다 바깥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는 온도가 더 낮겠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있다면 뭐가 될까? 얼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성을 보게 되면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과거에 보면 있습니다.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근데 실제 지금은 표면상에 물이 없거든. 근데 탐사를 해보면 땅을 파보면 그 땅 속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정도 온도가 낮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별의 생명 가능지대. 결과적으로 이걸 묻는데 별의 생명 가능지대.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별 주변에 별 둘레에 자,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바로 우리가 별의 생명 가능지대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별의 질량이 커졌을 때 이건 주결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별이 주결성이기 때문에 자, 별의 질량이 커진다 말은 주결성 같은 경우에 자, 크기가 커지는 거고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광도가 커지는 거고 그리고 진화 속도가 빠르죠. 수명이 짧았지? 자, 어쨌거나 별의 주결성은 별의 질량이 크면 결과적으로 광도가 커지는 거지. 근데 광도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광도라는 것은 방출되는 빛 에너지 양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에너지 양이에요. 자, 그러면 광도 크단 말은 난로에서 훨씬 더 많은 열이 낸다. 그 말이 됩니다. 자, 별의 질량 커진다. 한번 볼게. 자, 봐. 여기 우리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생명 가능지대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현재 생명 가능지대야. 자, 그러면 이 생명 가능지대 안에 우리 지구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참고로 안쪽이 온도 높은 겁니까? 바깥쪽이 온도 높은 겁니까? 안쪽이. 그러면 안쪽에 경계선이 약 100도씨가 될 거고 바깥쪽은 0도씨가 되겠지. 물론 1기압 하에서. 됩니까? 자, 근데 만약 자, 주결성에서 이 별이 만약 더 커졌어. 별이 커졌다면 나오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가 더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더 멀어야 되는 거지. 만약 난로의 화력이 더 커지게 되면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난로로부터 멀리 좀 떨어져야 되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100도씨, 0도씨 되는 구간도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전체 거리도 더 폭도 더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그 여러분들 그냥 뻥튀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의 질량이 커지면 별에서 광도가 커지게 되면
된다. 자, 근데 결국적으로 묻는 것은 이겁니다. 생명간이대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간이대까지 거리가 멀어졌지? 그리고 생명간이대 폭은 더 넓어졌지?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근데 그대로 뻥튀기 하면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생명간이대 거리가 더 멀어지고 폭도 더 넓어지게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자료를 달리해서 해석을 하는데, 자, 이거야. 지금 별의 표면 온도 높아졌단 말이야. 이건 주결성에서. 그러면 주결성이가 광도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광도가 커지게 되면 생명간이대 어떻게 된다? 광도 커지면 생명간이대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다. 참고로 이게 회색이 생명간이대야. 그러면 생명간이대가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광도가 커지게 되면 생명간이대가 더 멀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거리도 멀어지겠지만 폭도 넓어지게 된다. 폭도 넓어지게 된다. 이걸 그대로 지금 그래프화 시킨 거잖아. 맞지? 하나 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보게 되면 별로부터의 거리. 별로부터의 거리. 자, 참고로 1, 2, 3, 4, AU 돼 있는데 참고로 이 거리들은 아주 짧은 거리들이야. 우리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1AU지만 참고로 공전궤도 반경이 큰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중심 별로부터 멀리 있는 행성들도 아주 많아. 그러면 이렇게 AU, 자, 일씩 커지는 단위라면 표현하기가 아주 제한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제시하냐면 가로축을 0.1, 1, 10, 40 또는 0.1, 1, 10, 100 이렇게 막 제시합니다. 좀 더 먼 거리까지 표현해 주기 위해서. 됐나?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별의 질량이 커지면 별이 커진다. 바로 별의 광도가 커진단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 맞습니다. 생명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 맞아. 근데 폭은 별로 없지. 근데 이걸 그냥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뭐냐면 여기 자 봐봐. 자, 이때 지금 생명간의 폭 요만큼과 자, 위에 있는 요만큼 폭. 시각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 같은 값입니까? 아니지. 왼쪽 같은 경우는 0.1과 1 사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1과 10 사이잖아. 맞지? 월등히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위에 있는 값이 훨씬 더 큰 값이라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이 단위 가지고 시각적으로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단위를 보셔야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어쨌거나 단위가 뭐든 간에 어쨌거나 자, 별의 질량 커지면 별의 광도 커지면 생명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폭은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그 의미잖아. 맞지? 됐나?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도 오히려 위로 갈수록 그림상으로는 폭이 좁아지지만 실제 의미는 0.1, 1과 10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더 커지는 거지. 폭이 더 넓어지는 거지. 됩니까? 다양하게 다 똑같아. 별의 광도 커지면 생명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폭은 넓어진다는 거.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 그림들이 모두 다 기출문제 그림들이야. 자, 참고로 지구 같은 경우는 1AU에다가 중심별 바로 태양이 1이잖아. 맞지? 그럼 이건 1, 1 바로 지구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이 뭐냐면 이게 생명간이지대야. 그 지구는 생명간이지대 안에 있다는 거지. 됐나? 그리고 B와 C도 생명간이지대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나? 맞죠? 이 회색이 생명간이지대가 됐으니까. 근데 좀 더 발전된 문제는 또 이렇게 물어봐. 이 회색을 지우고 나오는 거지. 다 기출문제야. 기출문제야. 그럼 뭐라 묻냐면 우리 지구는 생명간이지대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지? 그리고 생명간이대는 요 그림상에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게 펼쳐지겠지. 맞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런데 문제 묻는 거 이렇게 묻습니다. A와 B 중에 생명간이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오히려 B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지. 왜냐하면 생명간이대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펼쳐져 있을 거니까. 됩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자, 태양의 표면 온도 변할까 안 변할까? 지금은 거의 그대로지만 조금씩 계속 늘어납니다.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도 그렇고 표면 온도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커지고 있어. 그럼 광도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난로가 계속 온도가 우리는 미세하게 증가하겠지만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생명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 멀어지겠지. 폭도 넓어지겠지. 참고로 요 세로축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태양의 표면 온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생명 가능성이 점점 계속 멀어지게 된다는 거지. 폭도 넓어지게 된다는 거지. 됐나? 여기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안에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태양과의 거리는 똑같이 유지가 될 건데 오히려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멀어지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우리 지구는 벗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됐나? 그러면 우리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보다 안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됐단 말이죠?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간다, 그 말이지? 그럼 여기는 액성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수증기로 바뀌겠지. 더 이상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된다, 그 말이야. 됐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성은 이제 생명 가능 지대가 될 수가 있겠지. 됩니까? 자, 그렇게. 자, 이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별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자,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진다. 이건 주결성을 말하는 거지. 근데 별의 종류, 주결성이든 아니든, 주결성이든 거성이든 백색성이든 다 별의 광도를 말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별의 광도 커진다 말은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난로의 화력이 커진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생명 가능 지대를 줄여서 생으로만 쓰겠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를 줄여서 생 동그라미를 쓸게.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 거리는 어떻게 된다? 광도 커지면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거리가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게 된다. 단순하지만 정말 잘 나옵니다. 가볼게. 자, 3번. 자, 3번. 외계 생명체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 실제로 행성의 조건 아주 많습니다. 많지만 중요한 것만 할게. 자, 첫 번째. 당연히 그 행성은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단 말은 어떤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는 적절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별이 적절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별의 질량이 커지면 진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자, 진화 속도 별의 질량, 별의 질량이 커지면 별의 진화 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별의 수명이 짧으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바로 생명체 탄생했습니까? 아니잖아, 맞지? 훨씬 몇 억 년 지나서 생겼거든. 별의 질량이, 자, 별의 수명이 1억이야. 별의 수명이 1억일 때, 그러면 생명체가 그 주변에 있는 생명 가능지대에 있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을까? 충분히 지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적당한 질량 가져야 된다. 참고로 수명을 결정하게 되고 생명체가 발생하고 지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 시간이 얼마쯤 되냐면 약 30억입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고 충분히 지적 생명체가 발생을 하려면 3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별의 수명이 너무 짧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야. 자, 정리를 좀 하면. 자, 그러면 별의 질량이 너무 더 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다시 말하지만 별의 질량이 아주 큰 경우는, 자, 진화 속도가 아주 빨라서 별의 수명이 짧잖아, 맞지? 참고로 질량이 커지면 광도가 아주 커집니다. 광도가 아주 커지게 되면 이 말은 연료 소모율이 높다, 그 말이잖아, 맞지? 연료를 많이 쓴 만큼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연료 소모율이 아주 높아진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 할 때 M, 질량의 3에서 4승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연료 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지게 된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그 말이지. 별거 없지? 앞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자, 별의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 이 경우도 안 돼. 이거 정리할게. 자, 별의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는 참고로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행성의 거리가 가깝다, 그 말이지. 자, 다시 할게. 별의 질량 작단 말은 생명 가능지대가 먼 거에 가까운 거야? 가깝다, 그 말이지.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가 가까우면 이 안에 있는 행성과의 거리도 가깝다, 그 말이지. 결과적으로 별과 행성 거리가 가깝다, 그 말입니다. 별과 행성 거리가 가까우면 기조력이 커집니다. 기조력이. 기조력이 뭐냐면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것. 만조와 간조를 일으키는 것. 이 힘이 커진다, 그 말이야. 오케이. 자, 기조력이 뭐냐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지구에서 만조와 간조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 참고로 기조력. 자,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데, 자, 참고로 달과 지구 먼저 한번 볼게. 참고로 지구도 달한테 기조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달도 지구한테 기조력을 발휘합니다. 자, 근데, 자, 그럼 먼저 달이 지구한테 기조력을 발휘하는 것 같게. 원래 기조력이 뭐냐면 합력이야. 서로 질량이 있기 때문에 만율력이 있겠지? 이 만율력과 서로 회전하는 과정이 생기는 원심력. 이 두 가지 합력을 몰라도 돼.
우리 결과치만 생각하자. 결과치만. 자, 근데 이 기조력은 어떻게 하냐면, 좋네. 이 누구 거지? 누구 거야? 오케이. 좀 써도 되나? 자, 기조력은, 자, 내가 이 인형한테 기조를 발휘할 거야. 그럼 기조력은, 자, 그 힘을 받는 대상은, 자, 참고로 이 앞쪽과 뒤쪽을 이렇게 당기거든. 이렇게, 앞뒤로 당겨. 앞뒤로. 됐나? 그러면, 내가 다리를 할게. 다리고 이 인형이 지구라고 할게. 다리 그러면 만약 이 지구한테 기조를 발휘하면, 자, 우리 지구의 앞뒤로 당기는 거야. 이렇게. 앞뒤로. 됐나? 그럼 앞뒤로 당기면, 참고로 우리 지구는 단단하잖아, 맞지? 표면이 단단하지. 그럼 내가 앞뒤로 당기더라도 모양이 변할까? 안 변하겠지. 그렇지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물들은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물들이, 바닷물들이 자, 달 쪽으로 그리고 달 반대편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모인 곳이 바로 뭐 어때? 해수면이 높아나죠? 높은 만조가 된다. 그 말이. 됐나? 그러면 달 쪽과 달 반대쪽 계속 만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하루 동안 뭐 하죠? 하루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이 노란색이 만약 우리 한반도가 있다면 여기 한반도가 있다면 우리 한반도를 싣고 지구란 놈이 자전한다 그 말이야. 됐나?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있는 곳은 물높이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죠? 낮지? 그럼 여기는 지금 이 시기는 간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한반도를 싣고 지구란 놈이 자전하겠죠. 그러면 자전하다가 물 높은 곳도 가겠죠? 뭐가 되는 거야? 만조, 다시 간조, 만조, 다시 간조가 되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의 만조와 두 번의 간조가 생기는 거예요. 됩니까? 조석 현상. 조석 무슨 조자야? 아침. 석은 저녁 석자. 아침에 만조됐다면 저녁에 만조된다 그 말이야. 12시간 간격이라는 거지. 됩니까? 그래 쓴 거야. 근데 완벽하게 12시간이니까? 아니지. 달이라는 놈이 한 달 동안 뭐 하죠? 지구 주위를 돌지. 그러면 달은 하루 지나면 여기 와 있거든. 그래서 만조와 간조가 딱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보다 약간 더 길어지는 거지. 그 차이가 약 25분씩 차이 납니다. 하루 동안 이 달 위치가 한 48분, 50분 정도 거리에 변하거든. 몰라도 돼. 됐나? 됐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별이고 행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별에서 행성한테 기조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야. 됐나? 친구들. 자, 다시 간다. 한번 정리해볼게. 자, 그러면 별이, 친구들, 별이, 자, 자, 별이 행성한테 기조력을 발휘할 거야. 맞나? 이렇게 기조력을 발휘할 거야. 됐지? 근데 이 기조력은 참고로 힘을 주고 있는 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힘은 커져. 근데 질량보다 거리 효과가 훨씬 더 커. 질량 클수록 이 기조력은 커지는 거야. 그런데 거리 3승이 반비례를 해. 거리 3승이 반비례를 해. 그러면 거리가 작으면 이 힘은 아주 크게 증가되게 되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 때 기조력이 아주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게. 자, 달과 태양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죠? 태양이 월등히 크지? 그러면 태양도 우리 지구한테 기조를 발휘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금의 조석 현상은 달 때문에 생기는 좀 보이지? 왜냐하면 달이 질량은 작지만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이에요. 거리 3승에 반비례하니까. 됩니까?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행성에 대한 별의 기조력이 크면. 여러분들. 자, 마지막 갑니다. 자, 내가 별이고 얘가 행성이야. 별도 행성한테 기조력, 행성도 별한테 기조력 발휘할 수 있어. 자, 별이 행성한테 기조력 발휘할 거야. 그럼 앞뒤로 당기겠지. 왜 그러지? 자전하려고 그러지. 근데 앞뒤로 잡고 있으면 자전을 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앞뒤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행성의 자전 속도가 어떻게 될까? 느려지는 거지. 자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은 하루의 길이는 길어지겠지. 하루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자전 속도 느려졌으니까 하루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하루의 길이는 길어진다. 자, 하루의 길이가 길단 말은 낮의 길이도 길고 밤의 길이도 길겠지. 낮의 길이가 길단 말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 그럼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지. 밤의 길이가 길어. 그럼 냉각되는 시간도 길겠지. 온도가 아주 밤에는 낮다 그 말이지. 그러면 하루 동안 온도 차를 뭐라고 그러죠? 일교차라고 그러지. 일교차가 아주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일교차 크면 생명체가 살기 좋아 나빠?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자 친구 하면 자봐 나중에는 자 얘가 고개 돌리고 있잖아 맞지? 근데 앞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아주 강해.
그럼 얼굴을 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봐봐. 근데 이놈이 별 주변, 이 행성이 별 주변에 공전을 할 거거든. 별 주변에 내가 별이고 얘가 행성이야. 별 주변에 공전은 해. 공전하지만 얼굴 돌려 못 돌려? 못 돌려. 자, 그럼 내 주변에 공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전했죠? 자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야. 한 번 했어. 만약 자전을 안 하면 이러면 이래 되는 거지. 자전 안 하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자전 안 하면. 그런데 내가 앞뒤로 잡았잖아, 맞지? 이놈은 계속 나만 바라보는 거지. 나만 바라보게 딱 잡고 돌리는 거지. 됩니까? 어, 나만 바라봅니다. 됐나? 자, 이 경우는 지금 봐봐. 한 번 공전할 때, 한 번 공전할 때, 한 번 자전한 거지. 됩니까? 이걸 뭐 아마 기억도 했을걸? 주기가 같은 자전이라고. 동주기 자전. 처음 들어봤습니까? 자, 이거를 바로 동주기 자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동주기 자전. 자전. 자, 친구들, 동주기 자전한단 말은, 잡아. 동주기 자전한단 말은, 이 얼굴. 자, 햇빛 받고 있잖아, 맞지? 받고 있지? 바로 이 부분은 뭐야? 낮이야, 밤이야? 낮. 그럼 계속 낮만 되는 거지, 이 부분은. 계속 낮만 되는 거지. 반대편은 빛을 까, 못 가? 못 가는 거지. 뒤쪽은 계속 밤만 되는 거지. 살기 좋아, 나빠? 아주 안 좋은 환경이죠. 생명에서 살 수 없다고.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동주기 자전. 자전주기 공전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참고로 하나만 더 할게. 뒤에 볼 거야. 자, 볼 거야. 자, 지금 달도,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기조력 발휘해서 조석 현상 발생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구 역시 달한테 기조력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구고 이게 달이야. 앞뒤로 잡아 당기고 있어. 얼굴 잘 돌려 못 돌려? 못 돌려. 그래서 달도 동주기 자전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지구에서 보면 지구께 달의 모양이 반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잖아, 맞지? 근데 보이는 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달의 고개를 못 돌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달을 보게 되면 무늬가 다 똑같습니다. 반달이나 보름달이나 보이게 되는 이 무늬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오른쪽 무늬 다 똑같은 거 맞죠? 똑같지? 같은 면만 보고 있는 거지. 됩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주기 자전하게 되면 계속 한쪽은 낮만, 반대쪽은 밤만 된다. 그 살기가 안 좋다 그 말이지. 낮과 밤에 변화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가 좋아 나빠? 나쁜 거죠. 그래서 별의 질량이 너무 큰 경우, 별의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 이 경우 모두 다 생명체가 탄생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다.